오늘의 코인, 오늘은 비선실세 하이스트 시간입니다. 최재준 대표님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.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. 하이스트입니다. 시청자분들 올해 소망하셨던 일 모두 잘 되길 바라겠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저도 올해는 크립토 시장이 정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길 바라보겠습니다. 네, 대표님과 함께 앞으로 우리 크립토 시장의 따뜻한 봄바람을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저희가 또 대표님 간밤에 연준 의원이 또 한 번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. 참 새해부터 또 한 방 먹여주시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. 지난해 워낙 많이 맞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적응이 됐다. 올 테면 와봐라, 들어와 이런 느낌이라. 예, 연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가장 우선적이다 보니까 맞아요, 네. 이 시장에서 이제 피벗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망치로 때려 누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더 이상 금리를 좀 올리지 좀 않고 올해 연말이나 하반기 정도에서는 금리를 좀 인하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의문을 던질 때마다 연준은 망치를 꺼내 들고 이제 어제도 때리는 거죠. 네. 강하게 좀 때려주는 거죠. 기대하지 마라. 물가가 2%대 잡히기 전까지는 안 된다. 올해 절대 인하 안 할 거다. 근데 어제 그 나스닥 같은 경우 미증시는 반등이 좀 나왔어요. 나왔어요. 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마실 만큼 맞아서 어느 정도 적응이 좀 됐다고 봅니다. 시장도 크립토 시장도 마찬가지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뉴욕 증시도 반등이 나왔고요. 크립토 시장도 뭐 크게 악재가 뿌려지지는 않았습니다. 그만큼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면역이 되었죠. 이런 연준의 의사록에 좀 면역이 되어 있다. 그만큼 투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피벗을 조금씩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기도 하는데요. 오늘 대표님께서는 또 역사적으로 우리 비트코인을 좀 살펴주신다라고 해서요. 오늘 준비한 이야기도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투자은행 번스타인 쪽에서 보고서를 좀 냈는데 올해 역사가 증명한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. 선례로 2014년과 2018년도 코인 가격이 하락이 된 후에 강한 반등이 나와줬던 그런 역사적 선례를 따라서 이런 보고서를 낸 것 같고요. 번스타인이 항상 그 장밋빛 전망을 내기로 좀 유명합니다. 크립토 시장 쪽에서는 그래도 항상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긍정적으로 좀 보는 부분이라 장기적으로는 이제 광범위하게 활용이 될 것이고 블록체인과 애플리케이션 확장으로 성장 공간은 지금 굉장히 좀 충분하다. 특히 게임이나 NFT 기반 디지털 커머스로 월간 사용자가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최소 10배에서 100배까지 증가한다. 이런 장밋빛 의견을 항상 좀 내왔던데 저도 일정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. 게임이나 NFT 기반이 시장의 생태계 굉장히 좀 확장되고 있는 부분이고 사용처를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라고 사용처 확장에 대해서도 제가 누누이 좀 말씀드렸는데 암호화폐는 이제 걸음만 단계고 시작 단계다 보니까 저는 무궁무진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. 올해도 불장을 좀 기대는 하지만 지금 당장 겨울이 좀 차갑게 느껴지는 건 위험 자산이 워낙 금리 인상이 민감하다 보니까 연준이 망치로 때릴수록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올해도 사건 사고가 발생이 좀 많이 될 수도 있거든요. 상반기에는. 맞아요, 네.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5월로 잡혀 있는 그 DCG 그룹의 이제 그 제네시스 캐피탈이라고 하잖아요. 트레이딩에 이제 그 상환해야 될 자금 이 부분이 지금 내관이라 이 고비만 좀 잘 넘긴다면 저는 하반기에는 정말 장밋빛 전망을 저도 지금 기대하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장밋빛 그러한 전망을 내놓은 전문가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올해 우리가 또 넘어야 할 산들이 좀 있습니다.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DCG 그룹이 과연 이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을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. 그 전문가님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펼쳐질 것 같나요? 개인적인 의견으로. 이제 지난해 같았으면 대마불사다. 해서 하겠지만. 네, 대마불사인데 대마불사가 지금 다 죽고 있어서 맞아요.
있으면. 섣부르게 제가 판단을 하기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설레발치면 거기에 따른 투자자분들이 또 동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뭐 쉽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내부자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 이제 플랜을 좀 알겠죠. 세워놨겠지만 네. 그게 밖으로 이제 누출이 됐을 때 파급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가짜 뉴스도 분명히 돌아다닐 것이고 진위를 파악하기에는 5월이 돼 봐야 알 수 있다.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. 네, 우리 시장에서 올해는요, 이 DCG 그룹에 관한 이슈도 있지만 또 SEC와 리플 소송에 관한 결과치가 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쯤은 좀 깊이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금융 당국에서 어느 정도 또 경고가 들어갔다라는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? 뭐 미국의 금융 당국이면 뭐 연준이라든지 뭐 SEC, 네, SEC, OCC 같은 쪽인데 당연히 기존의 기득권층으로 보는 게 맞고요. 은행 쪽에서 이제 리스크를 던지는 거죠. 뭐 코인 관련해서 계속 이제 이런 위험성이 있다. 특히 참여자들이 사기 위험을 제가 방송에서도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위험이야 굳이 뭐 암호화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디든 이런 위험은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고 관리 및 성한, 보관 관련 법적의 불확실성은 규제가 아직 확고하게 좀 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계속 그 리스크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. 아킬레스건, 암호화폐의 아킬레스건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기업들의 부정확하거나 오해 소지 있는 발표, 최근에 뭐 저희 국내에서도 위메이드 같은 경우 크게 한번 철퇴를 좀 받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좀 조심을 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아니면 뭐 언론이나 뉴스에서 떠드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는 좀 않으셨으면 하거든요. 항상 합리적인 의심,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발판이라 그 부분을 밑바닥에 깔고 있다면 저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. 특히 변동성이야 뭐 저희가 뭐 작년에 너무 많이 겪어왔다 보니까 예,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14년과 2018년대에도 고점 대비해서 7, 80% 빠졌다가 더 큰 회복을 보여왔기 때문에 투자자 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흔들리기보다는 이제 기술이라든지 확장성 그리고 좀 장밋빛 전망을 조금이라도 기대하는 부분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. 제일 좀 리스크 있는 부분이 이제 특정 자산 간의 상호 연결.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DCG라든지 FTX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당연히 은행 쪽에 투자에 대해서 좀 조심해라.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금융 당국의 그러한 리스크들은 우리 시장에서는 좀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늘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인데 앞서도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어쨌든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도 세금을 걷어내는 거에만 좀 관심이 있지 투자자를 보호한다거나 또 이 생태계를 좀 좋게 만드는 부분에 관해서는 좀 관심이 덜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. 네. 혹시 그 부분에 관한 의견도 들을 수 있을까요? 우선 그 각 나라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부분을 이미 걷고 있는 나라도 있고 맞아요. 뭐 정치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많이 거둘수록 좋고 어떻게든 그쵸. 세금을 이제 그런 말이 열심히 있잖아요. 일하죠. 예. 네.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. 물가도 올라가고 세금도 세금도 계속 오릅니다. 올라가고 네. 있는데 그동안 이제 암호화폐가 세금 관련 부분에서 좀 프리했다 보니까 20, 30대뿐만 아니라 뭐 조세 탈피 목적이라든지 이런 그쵸. 부분에서도 네. 좀 이슈가 됐었는데 저는 세금을 걷는 건 좋지만 당연히 이제 소득이 있으면 걷어야죠. 세금이 네. 있다.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투자자의 보호라든지 뭐 정확한 규제 규범도 없이 무턱대고 세금을 걸으면 당연히 역풍을 맞을 수밖에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국회에서 표류 중인 이유가 총대를 매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당연히 규제를 좀 강하게 하고 강하게 뭐 세금을 좀 매길 텐데 규제권 밖에 있다 보니까 누구 하나 총대 매기도 싫고 또 그리고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뭐 NFT라든지 이런 대부분 거래하는 주체가 20, 30대가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. 근데 그런 표심이 그렇죠. 네,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모르다 보니까 저는 적어도 선거 전까지는
이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 암호화폐가 사실은 선거 유세에 활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. 역사적으로 뭐 지난 이야기들을 돌아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융 당국에서는 FTX 사태가 마침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좀 스탠스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좀 각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또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의 지각 변동이라든지 또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좀 염두를 해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최근에 그리고 작년에 특히나 NFT 관련한 거래량이라든지 가격적인 또 증폭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. 그래서 NFT가 거품이다 아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도 좀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하니까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. NFT가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굉장히 좀 뜨거웠었거든요. 네. 왜냐면 저도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NFT 관련 종목들이 2021년 가을부터 많이 상승했죠. 어마어마하게 네. 상승을 했었는데 작년 한 해 그 상승폭을 전부 뱉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거의 많이요. 네. 네, 특히 오픈시 홈페이지 보면 대부분 NFT가 이더리움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가치가 작년에 60, 많이 70%에서 80% 정도 떨어졌죠. 하락하다 보니까 그때 산 NFT 가치가 이더리움 하락과 동일하게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, 사실. 그래서 차갑게 식어가고는 있고 이제 뭐 거품이나 광풍에서 이제 겨울로 돌아섰다. 이건 암호화폐 시장이나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문제는 이제 트렌드,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도가 줄어드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. 작년 1월 달에는 구글 트렌드 지수가 100이었다면 작년 12월 달에는 16까지 떨어졌다면 거의 뭐 80% 이상 하락을 했다, 관심도가. 특히 오픈시 같은 뭐 최대 NFT 거래소에서도 최대 거래 규모치 대비해서 작년 12월 달 95%까지 감소를 했다면 겨울이 맞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오픈시 이제 CEO가 암호화폐 거래가 쉽지 않다 보니까 NFT를 달러로도 좀 구매할 수 있지 않냐. 근데 이 부분은 내가 장사가 안 되니까 거래 이제 가상화폐 말고 달러로 구입해라. 이건 조금 뉘앙스가 블록체인과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지 않냐라는 좀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. 네. 왜냐하면 탈중화 외치면서 NFT를 이제 이더리움으로 잘 판매가 안 되니 달러다. 아, 오픈시에서 직접 그렇게 오픈시에서 얘기를 CEO가 했나요?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뉴스에서 저는 봤습니다. 그리고 사실 NFT가 이제 과거 그 코인 뭐 어떻게 조금 비유하자면 졸부들 코인으로 갑작스럽게 자산을 크게 불린 20, 30대 사람들이 플렉스 용도 그러니까 맞아요. 한정판이라고 하잖아요, 보통.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기의 그 NFT를 올린다거나 그리고 한정판이 되게 좀 민감하더라고요. 예,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소성과 한정판으로 과시를 하려고 그러면 거품이 낄 수밖에 없거든요. 왜냐하면 저도 한 가지 좀 산업 아이템을 좀 구상을 해봤는데 최근 이제 그 트로트계 아이돌이라는 임영웅 님이 굉장히 좀 저도 팬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의 NFT를 만약에 발행을 해서 커뮤니티를 조성을 하는 거죠. 이 NFT를 보유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 뭐 팬미팅이라든지 뭐 단독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뭐 디노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. 근데 대신 이 NFT는 발행량이 뭐 예를 들어 10,000개 한정돼 있고 가격이 2억이다. 그럼 10,000개면 2조거든요. 사실상 어마어마한 시장이잖아요. 근데 그만큼 이런 팬덤,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팬에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 그 돈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 모든 이제 예술 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의 판단이거든요. 가치 판단은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플렉스가 일 수도 있지만 자기 만족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 조금 작품보다는 가격 그리고 자극적인 주제를 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확장성에서는 도움이 좀 되지 않는다. 저는 과거에 최근에 20, 30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과거에 이제 그 도토리 열풍을 불렀던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낮았었거든요. 누구든지 편하게 도토리가 그렇게 뭐 비싸지 않다 보니까 자기 노래 그리고 자기 룸을 꾸미고 아바타를 꾸밀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굉장히 좀 한때 열풍이었다가 차갑게 식어버린 이유가
생태계를 추가적으로 확장하지 못했다. 그렇죠. 네, 네. 이 부분이라 NFT도 지금 생태계 확장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차갑게 식는 건 어차피 시간이 지나고 암호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지만 가격보다는 지금은 대중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나. 물론 소유의 욕망, 수집의 욕구,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환상은 앞으로도 계속 좀 이어질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하겠지만 그 부분을 좀 버틴다면 NFT 시장은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확장을 통해서 무궁무진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NFT 역시도 이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과 함께 여파를 맞았었던 그런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. 최근에 NFT가 거품이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소유권에 관한 욕망을 나타내기보다는 실제로 실체가 있는지,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시그널 한번 짚어보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했던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갑자기 이렇게 또 가다 보니까 저와 함께하니까 빨리 가시는 바람에 앞에 내용을 정말 요만큼도 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. 네. 제가 이제 비트코인 그 일봉을 한번 네.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그래서 지금 색깔이 좀 칠해지지 않았지만 하락 뒤의 횡보 기간이 조금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. 그렇네요. 저는 네. 급격한 하락 뒤에 이 횡보 이제 변동 폭도 줄어들고 횡보 기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는 않나. 그러면 과거 이제 그 루나 사태 이후로 횡보와 그리고 이제 잭슨 홀 그리고 급격한 금리 인상 하락 이후의 횡보 그리고 최근 FTX 사태 하락 이후의 횡보가 어느 정도 길어질지에는 어느 정도 그래프를 봤을 때 올해 적어도 6월까지는 저는 5월까지는 좀 횡보가 길어질 수도 있다.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. 5월 달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DC식으로 거기에 따라서 잘 해결된다면 저는 분명히 하반기 반등을 바라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가 오늘 또 못다한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는 QR코드 바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딱 한 번만 띄워드리는 QR코드죠. 들어오신다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내용과 함께 코인 매매 시그널, 앞으로의 시장 예측까지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서둘러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. 저와 우리 헬스트 전문가님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